안녕하세요. 켈리닥 내과의사 장지훈입니다. 저희 클리닉에서는 보통 남자 환자분들 45세 이후로 1, 2년에 한 번씩 PSA라는 전립선 수치를 체크합니다. 그러다가 가끔 전립선 수치가 높은 경우가 있고요. 그 정도가 아주 높거나 계속해서 높은 수치가 나올 때 비뇨기과 진례를 의뢰하게 되는데요. 비뇨기과에서 전립선 암을 진단받으시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진단받은 암의 진행 상태가 초기일 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요. 이것에 대한 흥미로운 논의가 있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논문은 NEJM에서 출간하는 Clinical Decisions 파트의 논문인데요. 저번에 만성 콩팥 질환 환자들의 단백질 섭취의 제한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어떤 임상 상황에 있어서 상반된 의학적 의견이나 권고를 소개해 드리는 건데요. 오늘의 논문 제목은 전립선 암일 때 의사결정입니다. 2023년 10월 4일에 출간되었었네요. 저번처럼 어떤 임상 예시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예시는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주치의들에게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는 환자분이기도 합니다. 비교적 건강한 61세 남자 환자분께서 전립선 암을 진단받으시고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내용입니다. 이분은 가족력으로 아버지께서 67세에 전립선 암을 진단받으셨었고 삼촌이 또 75세 되셨을 때 같은 암을 진단받으신 가족력이 있었는데요. 본인은 별 증상을 못 느끼시면서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5년 전에 피검사를 했을 때는 모두 다 정상이었고 전립선 수치도 1.4로 정상이었다고 해요. 근데 오랜만에 주치의를 보고 이 전립선 수치가 궁금해서 검사해 봤더니 5.2로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뇨기과 전문의를 만났는데 초음파 조직 검사를 진행하게 됐고 보통 하는 것처럼 전립선을 구역화해서 10군데에서 12군데에서 세포를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저등급 전립선 암을 진단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글리슨 스코어라는 것은 전립선 암 점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미경으로 여러 구역의 전립선 세포를 보았을 때 얼마나 빠르게 자라고 있고 빠르게 퍼질 것인가를 판단해서 점수를 매긴 겁니다. 6에서 10까지 있고요. 점수가 낮을수록 정상세포와 비슷하게 생겼고 천천히 자라고 퍼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저등급의 전립선 암을 진단받고 나서 비뇨기과에서는 바로 치료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좀 더 지켜보거나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겁니다.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고민이 돼서 오신 겁니다. 먼저 바로 적극적인 치료를 추천한다는 주장입니다. 저등급이고 국소적인 전립선 암 환자를 감시, 수술 또는 광선 치료로 15년을 지켜본 유명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때 감시 그룹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았었는데요. 3.3%로 다른 두 그룹의 2.2%, 2.9%에 비해서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감시 그룹에서 암이 생겼을 때 그 전이 확률이 다른 그룹보다 2배가 넘었었던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 초음파로 표준적인 조직 검사를 진행하긴 했지만 이것과 더불어서 MRI로 더 자세하게 타겟팅을 하면서 조직 검사를 진행한다면 더 높은 고등급의 암세포가 발견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채취한 조직들에서 저등급 암세포를 봤다 해도 다른 데서 또 더 지독한 고등급 암세포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이 환자분은 61세로 비교적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적어도 20년의 기대 수명은 가지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초음파로 검사한 이분의 전립선 크기에 비해서 PSA, 즉 전립선 수치도 크고 증가 속도도 빠른 편이기 때문에 더 자주 체크해야 할 것이고 최근에는 로보틱 수술이라든지 호르몬 치료라든지 그 합병증 정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으니 바로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반해서 일단은 적극적인 감시를 먼저 하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물론 정기적으로 PSA 수치를 검사하고 MRI나 또 필요하다면 조직 검사를 실행해서라도 언제든지 바로 적극적인 치료로 변환하더라도 일단은 지켜보자는 주장입니다. 바로 적극적인 치료를 피하는 이유는 적극적인 치료, 특히 수술로 인한 대변, 소변, 그리고 성생활의 합병증을 피하는 데까지는 피해보자는 이야기인데요. 아까 급진적 치료를 추천한다에서 소개된 그 유명한 연구를 다시 이야기하자면 감시했던 그룹에서 암이 전이되는 확률이 좀 더 높았다고 했었죠. 하지만 즉시 치료한 그룹에서는 12년간 합병증이 더 많이 발생하고 이것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이유가 되었었는데요. 그 그룹의 환자들의 25% 정도가 하루 1개 이상의 기저귀를 착용해야 하거나 발기부전 등 성기능 이상이 조기에 발견되거나 배변 기능에도 이상이 생기는 등의 합병증이 더 많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이죠. 이 예시에서 진행한 전립선 수치나 초음파 그리고 통상적인 조직 검사 이외에도 좀 더 자세한 가족력의 조사, 이를테면 유방암이나 난소암, 그리고 브라카 유전자의 변이 사실 등을 알아보고 또 MRI로 타겟팅을 하면서 실행하는 조직 검사까지도 실행을 했는데 그런데도 모두 다 저등급으로 확정이 된다면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적극적 감시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라이프스타일에서 우선순위가 뭔지 삶의 질의 관점에서도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하기 때문이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은 비교적 건강한 60대 초반 남성이 저등급 전립선 암을 진단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다룬 논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실제 의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투표에서는 2,000명 정도의 응답자들 중 76%가 일단은 적극적으로 감시한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항상 드리는 이야기지만 어떠한 의학적 결정도 개개인의 상황과 사정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 만큼 그 환자분을 의학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가장 잘 아는 의사와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의학 지식이 그 환자분을 위해서 가장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